우크라이나 어딘가에서 으스스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동료가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은 방금 들어간 그 군인이 이제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곳에서 불가피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단 12분 즉 7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살이만큼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지 12분이 지났고 시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스텝노이르스크입니다. 킨스카 강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루키아니브스카와 프리모르스카 마을로 둘러싸인 스텝노이르스크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계속 그들을 그 함정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은 스텝노히르스크를 러시아가 킨스카 강을 넘어 북쪽으로 진격하고 자포리자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핵심 영토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작은 마을은 매우 적막합니다. 비전투어는 남아있지 않고 오직 러시아 군인들만이 거리를 기어다니며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매복해 있다가 드론이 포착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치를 바꿔가며 공격하기에 완벽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스텝노히르스크의 현실입니다. 나인이라는 호출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은 타임즈에 여기 동원된 러시아 군인 평균 기대 수명은 약 12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사용된 포탄과 FPV 드론의 비용을 따지면 그의 목숨값은 약 5천에서 6천 달러 정도입니다. 스텝노이르스크로 파견된 러시아 군인의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가 봅시다. 죽음의 구역을 몇 마일이나 걸어온 후 이 부분은 영상에서 추후 다루겠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마을에 들어섭니다. 전쟁 전엔 이곳이 살기 좋았을 겁니다. 스텝노히르스크 중심엔 9차의 고층 건물이 있고 주변엔 작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5천 명이 사는 이 조용한 마을은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이 보게 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9채 고층 건물이 모두 폭격으로 완파됐습니다. 아름다운 주택들은 불에 그을렸고 이곳에 살던 5천 명의 사람들 중 그 누구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으스스한 평온함 뿐입니다. 허리케인 눈에 갇혀본 사람은 누구나 위험이 임박했다는 신호인 침묵을 압니다. 새 지적임도 생명의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흐르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푸틴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를 맴도는 정찰 드론의 특유의 윙윙거림이 들리자 당신은 필사적으로 주변에 얼마 안 되는 은폐물로 몸을 숨깁니다. 스텝노히르스크에 들어온 지 겨우 5분 만에 당신은 불에 타버린 오두막의 잔해 속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피할 만큼 충분히 빨랐기를 바라며 당신이 믿는 어떤 신에게라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비밀 지휘소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이미 당신에게 죽음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머리 위를 날아다닌 정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고 당신은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하나의 열점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정찰 드론의 윙윙거림이 FPV 공격 드론의 소리로 바뀌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몸을 웅크립니다.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또다시 5분이 지나고 나서야 당신은 움직여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10분 만에 벌써 아찔한 순간이 있었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피난처라 믿는 벽 너머로 머리를 내밀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다가옵니다. 스텝노이르스크 거리에서 징역 경로를 찾느라 뒤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윙윙 소리를 들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드론이 정확히 명중시키고 당신의 생명은 꺼집니다. 당신은 12분 동안 버텼습니다. 스텝노이르스크는 다시 그 으스스한 침묵으로 돌아가 다음 불운한 러시아인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죽음의 마을에 들어오는 많은 군인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텝노히르스크를 계속 통제해 러시아 돌격 부대와 싸울 때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크린폼은 1월 14일 보도에서 러시아의 징역 시도와 함께 스텝노이르스크가 고지대에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마을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고지대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언덕 위에 드론과 포병 운용자를 배치하면 마을과 그 주변 지역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지대는 드론 운용자들이 정찰 드론과 FPV 드론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지형에서 제공되는 더 나은 신호 덕분에 드론들이 도시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무모하게 진입하는 러시아 병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뱃 베테랑 뉴스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이 물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스텝노이르스크는 자포리자시에서 약 30km, 즉 약 18.6마일 떨어져 있으며 고지대와 깊은 저지대를 결합한 지형입니다. 컴뱃 베테랑 뉴스에 따르면 이곳은 지리적으로 매우 어렵고 지역 전체가 부분적으로 침수되어 아무도 제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텝노히르스크 고지대를 점령한 반면 러시아군은 추운 날씨와 침수된 지형을 힘들게 통과해야 하며 마을에 들어간 후 평균 12분 만에 사망하는 결과만 남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미 한 가지 이유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러시아가 자포리자시를 향해 진격하려고 하거나 최소한 진격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킨스카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러시아는 병사들이 북쪽으로 진격할 안전한 거점을 위해 강 남쪽 영토를 최대한 점령해야 하며 그래야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스텝노히르스크는 프리모르스카, 루키아니우스카와 함께 러시아가 킨스카 강을 넘어 자포리자시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 도시의 중요성 때문에 푸틴은 2만 명의 병력을 스텝노이르스크 방향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마을을 점령하면 고지대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 최대 제철소가 있는 도시로 가는 길도 얻습니다. 자포리자를 잃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의 치명적일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군 정보부 특수부대인 파라타 그룹을 지휘하는 고위 장교 몽골이 타임스에 말했습니다. 몽골은 스텝노히르스크를 잃으면 적이 자연 장벽을 넘고 포병 무인 장비로 자포리자를 24시간 포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키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포리자의 점령과 지역 중심지 상실의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포병 언급은 컴바트 베테런 뉴스와 우크린폼에서도 지적됐습니다. 러시아가 킨스카 강을 건너고자 하는 동안 스텝노히르스크는 자포리자시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러시아 포병 부대가 도하전에 포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컴뱃 베테런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소한 도시 외곽에 포격을 가해 점령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텝노히르스크와 그 주변의 고지대를 기억하세요. 그곳이 바로 러시아의 드론과 포병 부대가 자리를 잡고 자포리자시를 폭격하기에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크린폼이 지적하듯이 스텝노히르스크를 장악하면 러시아는 자포리자에서 훌리아폴라와 오로키프로 이어지는 물류 경로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몽골도 러시아가 민간인을 위협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스텝노이르스크에서 병사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합니다. 최신 정보가 필요하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핵심 전략이며 푸틴이 1월 31일까지 15,172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고 41,378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데 사용한 전략입니다. 비전투원들로 가득 찬 도시를 포격하는 것 역시 러시아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며 이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전역에서 계속해서 목격해온 일입니다. 2월 23일 우크라이나 뉴보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민간인 중심 전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 내내 계속된 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최대한 파괴하려는 시도를 넘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도시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사보타주와 암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뉴보이스에 따르면 에너지망 공격 작전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민간철도, 인프라와 보급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암살자들을 우크라이나 도시로 보내 지역 지도자, 언론인, 공인, 정보기관 핵심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에니그마 2.0 작전에서 HUR 대표 안드리 유소프 같은 인물도 포함됐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스텝노히르스크는 중요한 교두보로 확보 시 자포리자시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곳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야만적인 테러 작전을 계속하게 합니다. 이 두 목표로 러시아는 자살에 가까운 선택을 하며 병사들을 스텝노이르스크에서 12분간 죽음의 가시밭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러시아가 이 작은 거점을 차지하려고 어떤 무리수를 두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는지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러시아가 스텝노이르스크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평범한 병사들을 마을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푸틴이 최전개 병력을 보내는 것은 끔찍한 결정입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2개의 공수사단, 차량화 소총사단 1개,
스페츠나츠 여단을 그 마을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전개 병사들로 스텝노히르스크의 죽음의 함정에서 평균 12분밖에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최고의 병력 일부를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푸틴이 무시할 질문은 이후 러시아에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어떻게든 스텝노히르스크를 점령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최고의 병사들을 소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자포리자로 징역을 계속하기 위해 훈련이 부족한 예비군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전개부대가 그 마을을 점령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예비군이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최정예 부대가 12분 버틴다면 최악의 병력은 12초도 못 버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스텝노히르스크는 잠재적으로 취약한 지점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전개부대를 그 마을로, 우크라이나도 최전개 부대를 맞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하는 스텝노히르스크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임즈가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7대1로 수적으로 열세이지만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HUR 소속이며 베테랑 보병, 영토 방위부대, 드론 운용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스텝노히르스크를 러시아의 악몽 같은 지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마을 점령 시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텝노히르스크에서 침착하고 신중하며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이는 타임즈가 공유한 한 공격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매체에 따르면 스텝노히르스크에서 러시아 침투자 소탕은 주로 몽골 돌격대가 맡고 있으며 한 작전의 무전 교신이 그들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몽골은 우크라이나가 참회 숨은 침투자를 발견하자 분대장에게 문제는 이미 우리가 오는 걸 그들이 안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12분의 저주를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적이 이곳에서 추가 정찰을 하고 있다. 적이 관찰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쥐처럼 조용히 앉아있어라. 무전은 완전히 침묵 유지. 스텝노히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인내심은 분명 미덕입니다. 마을에서 러시아 병사를 빠르게 소탕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 중 다수에게 12분은 과장된 수치이며 일부는 몇 분밖에 버티지 못하고 참호를 파는 소수만이 평균을 높이는 예외적 사례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스텝노히르스크 전략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월 25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텔레그램에서 최근 공세 작전 일부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스텝노히르스크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산하 아르탄 부대가 점령하고 있으며 이 부대는 러시아군을 마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작전은 복잡한 물류 상황과 적이 고기 돌격 방식으로 진지를 사수하려는 지속적인 시도 속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아르탄 대원들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적극작전부 및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다른 부대들과 협력하여 주요 거점을 탈환하고 지정된 전선구역에서 전술적 상황을 크게 개선했다고 텔레그램 게시물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력과 장비를 파괴하여 수십 명의 러시아 병사를 제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스텝노히르스크 부대 보급에 사용하던 주요 보급로 일부를 장악해 러시아의 공격을 더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수개월간 스텝노히르스크에서 이룬 성과입니다. 12분의 저주는 러시아가 강력한 공격 부대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무너뜨렸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방역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역에는 또 다른 요소,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요원들이 마을을 점령하려는 러시아군에 맞서 방역한 시점이 2월 말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달 초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마침내 러시아가 전선에서 병력을 조율하는 데 사용하던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고립되어 우크라이나군에 쫓기던 스텝노히르스크 침공군에게 스타링크 상실은 사실상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을로 자살 돌격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후방 병력이 성과를 토대로 협력이나 진전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러시아가 스텝노히르스크의 병력 투입을 중단한다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스텝노히르스크를 차지하려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자기 병사들에게 얼마나 잔혹한지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잔혹함은 도시 접근부터 시작됩니다. 전투 베테랑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은 스텝노히르스크에 도착하기 전 카면스카 정착지에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여정은 약 4-5km, 즉 약 2.5에서 3.1마일 정도로 대부분의 병사들이 탁 트인 지형을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그곳은 명백한 사살구역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이 격전지인 마을까지 탁 트인 들판을 행군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전투 베테랑 뉴스는 이런 상황에서 소모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스텝노이르스크 공격에 2만 명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러시아가 이렇게 막대한 병력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과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푸틴이 스텝노이르스크에서 이루려는 것이 결국 자신의 병사들을 필연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똑똑한 러시아 병사라면 12분의 저주를 알고 몇 분 만에 자신을 죽일 도시에 행진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오래 남을 도시에 자살 임무로 보내진다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이라면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2월 24일 BBC는 포로로 잡힌 4명의 러시아 군인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 군인 중 한 명은 BBC의 러시아 영웅 칭호를 받은 한 러시아 지휘관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병사들을 냉정하게 처형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2-3m 거리에서 그걸 봤어요. 클릭, 쾅. 명령을 거부하는 자를 처형하거나 죽이는 이런 관행은 러시아 군대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스텝노이르스크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받은 이들을 진퇴양난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12분 버티거나 즉시 지휘관들에게 총을 맞는 선택뿐입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부패한 지휘관을 만난다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패는 러시아 고위 지휘부에게 산소와도 같으니 그런 병사들은 뇌물을 주고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병사들은 자살에 가까운 공격 명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대 3만 파운드, 즉 약 4만 600달러까지 뇌물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스텝노이르스크 근처에는 이 마을의 무서운 명성 덕분에 돈을 챙기는 지휘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못 내는 이들에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닥치기까지 1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닥치면 스텝노이르스크는 여전히 주변 살상지대라는 프라이팬에서 빠져나온 다음 러시아 군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러시아 점령군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타오르는 불구덩입니다. 스텝노이르스크에서 보는 모습이 러시아가 그 도시를 공격할 때 포크로브스크에서 본 것과 유사합니다. 포크로브스크의 저주는 스텝노이르스크의 12분 저주보다 러시아군 전체에 더 크게 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직면한 현실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